질문의 미래를 꿈꾸는 미래강연 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질문하는 과학자 김창경 교수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김창경입니다. 오늘의 강연의 제목은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질문을 하라입니다. 여기 대학생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벌써 1년 후배는 우리와는 굉장히 다른 신인류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기하급수적인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의 세상이 사실은 라이프 자체가 우리의 모든 삶이 기하급수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남으시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살아남으시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은 바로 게임 체인징 질문을 하라, 이러한 얘기입니다. 게임 체인저는 뭐냐? 기본적으로 판을 바꾸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요새 기계와의 전쟁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데 도대체 기계와의 전쟁은 뭐고 정말 우리는 기계와의 전쟁을 할 때 살아남을 수는 없는 걸까요? 로봇이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요? 로봇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랑 비슷한 생명체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람 말을 알아듣고 우리가 사람으로 말을 하며 우리가 사람같이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간 생명체이다. 그런데 지금 로봇이 이러한 기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봇은 학습 능력을 가진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기계와 전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똑똑해지는 속도는 굉장히 천천히 똑똑해지는데 기계는 알고리즘은 날이 다르게 하루가 빠르게 똑똑해지고 있다. 여러분들 요새 뭐가 잘 질문이 있으시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질문 있을 때 어디에 물어보십니까? 그죠? 자, 포털 사이트에 지식인에 물어보시죠. 그죠? 지식인에 물어본다. 그럼 로봇들은 과연 어떻게 할까요? 로봇들도 자기가 매일 쌓아놓은 그러한 지식을 매일 배우는 인간들에 의해서 주입된 그러한 지식을 자기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로봇들이 공유하는 그러한 클라우드에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클라우드 로보틱스라고 하고요. 자, 요새 로봇은 사람들이 요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보면서 실제로 직접 요리를 배우고 있다. 이것이 정말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이제 한 5년 전만 해도 학생들한테 뭘 가르쳤냐면 이제 더 이상 단편적인 지식의 습득은 필요가 없다. 뭐를 해야 되냐 하면 그런 것보다는 몸으로 익힐 수 있는 일을 해라. 로봇이 못한 일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든 게 뭐냐 하면 자, 스시집, 초밥집에 가면 이 비법은 이미 지식인에 다 공각이 돼 있고 그런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됐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그 다음에는 초밥의 장인이 그죠? 밥알을 딱 잡은 게 200개다. 딱 200개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세워본 적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초밥의 장인이 200개를 잡고 스시 카운터에서 고객이 많이 드시는 분은 220개, 덜 드시는 분은 180개를 잡아서 드린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요새 스시 로봇이 나와서 초밥 로봇이 나와서 잡으면 200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 도쿄에 가시면 강구라라는 스시 카페가 있는데 저게 지금 그죠? 로봇이 지금 밥을 집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엄청나게 잘 되고 있다. 과연 우리의 이러한 조합까지 그래서 침해하고 있는 로봇 때문에 과연 우리는 퇴출되는 걸까요? 알고리즘이 점점 더 똑똑해져 가지고 과연 우리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퇴출되는 그러한 잉여 인력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로봇을 그죠? 우리가 로봇에 대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로봇을 누가 소유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또 하나 샌프란시스코에 로봇 바리스타가 등장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카페 X입니다. 로봇 바리스타가 이렇게 그죠? 커피를 타주는데 전문가들한테 분석을 시켰더니 이것이 로봇이 타주는지 네? 정말 그 바리스타가 전문 바리스타가 타주는지 아무도 몰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3D 프린팅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죠, 그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지금 3D 프린터를 만드시려고 공과대학에 계신 학생 여러분들께서 그죠? 3D 프린터를 만드시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3D) 프린터를 만들 것이 아니라 이제는 3D 프린터를 연결을 해서 3D 프린터로 무슨 대박 나는 상품을 만들 것인가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 뭐 커피점이나 열어야지 이러시는 분들 지금 여셔봐야 바로 망한다. 그죠? 바로 망한다. 그러나 이러한 3D 프린팅 기술을 이런 데에 접목하시면 아마 대박이 날 것이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있는 기술을 어떻게 연결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갈 것인가. 자, 요새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하죠. 요새 정보의 바다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익사를 할 지경인데 정보의 바다를 요새 말로 하면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지금 빅데이터만 있어서는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뭐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요새 우리가 귀를 닫게 들었던 그러한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우리는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느라고 날밤을 새지는 않으셨는지요? 자, 어떤 사람은 인공지능이 만든 이런 난리주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연결을 하는 데 비하여 어떤 사람은 다른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한다. 이 경험이 이게 좋은지 저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으나 하여간 경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험을 갖는 것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은 상이하다. 창조는 경험을 어떻게 연결하는 것이다. 그죠? 자, 구글에서 다음과 같은 컨택트 렌즈를 만들었습니다. 컨택트 렌즈는 끼면은 여기에 눈물이 있으니까 눈물에서 우리의 혈당치를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질병을 앓으면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분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이 자동적으로 전송이 어떻게 되냐면 구글의 데이터 센터로 간다. 구글의 데이터 센터에는 엄청나게 전 세계 인류의 수천만 명의 이러한 수억 명의 데이터가 모인다. 자, 데이터가 모여서 인공지능의 그 데이터부터 난리주를 만든다. 난리주를 만드는데 지식을 만든다. 그 다음에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연결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하버드 대학의 심장내과 의사인 제시카 메가라는 사람이 이 양반이 지금 구글로 옮겼다라는 것이죠. 구글이 최근에 베릴리라는 그러한 스타트업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우리의 질병 질환,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창업을 한 구글의 자회사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러한 경험을 가장 잘 연결해서 창조적인 것을 만든 사람을 한 명만 얘기하라면 그것이 바로 알파고의 아버지 하사비스입니다. 하사비스는 1976년에 태어났는데 영국의 런던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 어머니는 화교였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하사비스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들은 완전히 테크노포비아에 있다. 그죠? 기술을 너무나 무서워하는 사람.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는 기본적으로 교사였다, 이런 것이죠. 자, 하사비스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보드게임의 신동 천재로 소문이 났는데 바로 여기 있는 사람이 바로 요 사람이 바로 하사비스예요. 이 하사비스가 체스에 빠지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기 삼촌하고 아버지가 4살 때 체스를 두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체스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그죠? 바로 며칠 사이에 2주 사이에 아버지 삼촌을 이기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예를 들면 저 같았으면 야, 이놈이 천재 아니야? 그러면 수학 공부를 시켜야지. 딱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6살, 9살 때 이미 유년부에서 그죠? 가장 체스를 잘 두는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사람이었다. 자, 그래서 하사비스가 이제 그 체스 매치에서 200파운드를 따가지고 200파운드를 벌어서 상금으로 뭘 샀냐면 다음과 같은 컴퓨터를 샀는데 굉장히 조악한 컴퓨터죠. 옛날에 컴퓨터가 있어요. 이 컴퓨터는 프로그램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러한 컴퓨터였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걸 가지고 그저 기계를 프로그램 하니까 이상하게 자기가 구현하려고 하는 것을 기계가 하는 거를 보고 그죠? 대개의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빠지게 되냐 하면 대개 게임에 빠집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게임을 하면서 게임을 잘하는 친구들은 정말 이 게임을 좀 더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배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친구도 점점 프로그램 실력이 높아져 가지고 게임에 점점 몰입을 하고 이것이 그죠? 게임의 페인이 아니라 게임에 몰입을 하면서 게임을 점점 더 개선을 하면서 이 친구가 16살에 케임브리지 대학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지원을 했는데 너무 나이가 어리다고 거기서 그죠? 거절을 당해서 1년 사이에 뭘 만들었냐? 다음과 같은 థீም파크라는 그죠? 게임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థீም파크가 17살에 만든 이 게임이 완전히 대박을 쳐가지고 초대형 밀리언셀러가 돼서 쉽게 말씀드리면 뭐 이게 또 별거 아니네. 그래서 드디어는 자, 게임을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 와중에 도대체 나는 어디까지 기계를 내가 그저 프로그램을 해서 기계를 내가 말한 대로 시킬 수가 있을까? 결국은 인공지능 컴퓨터 사이언스에 관심이 많게 돼서 드디어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이동하게 됐다. 학부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자, 뭐 물론 하사비스의 얘기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지만 만약에 하사비스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죠? 이 친구가 그러한 그죠? 옆에 있는 그죠? 학생들과의 다른 피부 빛깔로 혹시 왕따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그죠? 게임 중독자로 찍혀가지고 문제아로 계속 그죠? 학교에서 혼이 나면서 사라지진 않았을까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요새 수포자, 여러분들도 수학을 뭐 흥미가 없어서 굉장히 이걸 또 이제 공부를 해야 마라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텐데요. 수학 포기자들한테 수학을 강요한다? 제 생각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거는 아예 생각하지도 말아요. 수포자들이 수학할 시간에 제대로 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예를 들면 그죠? 동키콩 이런 것을 한 닌텐도 그죠? 자, 마야모토 시게루가 이것을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태까지 그죠? 맨날 어릴 때 동네를 돌아가면서 노는 거예요. 산을 돌아가면서 놀고 동굴 들어가서 탐험하면서 그때 그죠? 이상한 동물 때려잡은 게 동키콩. 자, 여러분들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창조는 경험을 연결하는 것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 거죠? 4차 산업혁명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모든 것이 다 디지털화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잘하고 있는 창의성이라던가 남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거 남들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를 배우고 그것을 잘 다루고 심지어는 그것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고 아니면 적어도 그러한 명령체계를 알아서 그러한 것을 말로써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디지털 리터러시 그죠? 디지털로 어떻게 우리한 것을 다 그죠? 문맹이 아니냐 운명적으로 디지털로 문맹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고 합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가 받은 교육은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받은 에듀케이션은 기본적으로 교육이 아니라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학습으로 그렇죠? 우리가 맨날 듣는 수업은 커리큘럼이 아니라 뭐를 실제로 해보는 프로젝트로 주입식 교육에서 일평생 교육으로 가는 평생 교육으로 그리고 요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교과서로 배우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집단 교육이 아니라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변하고 있을까요? 어떠한 프로젝트를 해야 될까요? 이것이 지금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로봇
기계가 루빅스 큐브를 푸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했다. 이것이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다. 이것을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학교 선생님이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그런 선생님 자체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학생들은 어떻게 배울 것이냐? 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미 다 있다. 인터넷에 보면 다 알아요. 이것을 이러한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면 도대체 머신러닝은 뭔지, 그죠? 도대체 루빅스 큐브를 맞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는지, 즉 머신 비전은 뭔지, 그죠? 로봇은 어떻게 움직이지, 로보틱스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입니다.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하는 것을 왜 훨씬 우수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못하겠습니까? 그죠? 학교의 교육이 안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과연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이러한 것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1900년대에 포드 자동차를 만든 포드가 지금 살아와서 환생을 한다면 놀라지 않을 하나의 장면이 있다는데 그것은 과연 무슨 일일까요? 자, 포드 시대의 컨베이어 벨트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쭉 서가지고 뭐 천천히 가면서 이런 걸 만들었는데 지금 현대의 자동차 공장은 다르게 생겼다. 보시다시피 사람은 하나도 없다. 사람도 없다. 얼마나 포드가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지 않는 하나의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교실에 가보면 하나도 안 놀랐다. 1915년의 교실의 모습이나 지금의 교실의 모습이나 기본적으로 똑같다. 그죠? 선생님들은 그죠? 뭐 요새는 약간 먼지가 안 나는 그러한 모로, 그죠? 펜으로 뭐 쓰는 건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똑같다. 어떻게 모든 것은 다 변했는데, 그죠? 어떻게 우리나라의, 그죠? 현대 교육의 그러한 교실은 변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될까요? 제가 간단한 앱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는데 이것이 울프람 알파라는 앱입니다. 자, 이 앱은 어떻게 소개가 되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준다. 그래서 앤서 엔진인 거예요. 이것은 제가 왜 가져왔냐면 이거 지금 제 스마트폰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자, 코스. 여러분들 코스 곱하기 코스는 뭡니까? 저는 요새도 알고 있어요. 코스는 2분의 1의 코스 플러스 코스로 해가지고 적분해라.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자, 이렇게 되면 1차 미분을 뭐 0으로 하는 데는 뭐고 2차 미분 0이 되면 변곡점. 순식간에 풀어준다. 수학의 정석에서 풀던 문제. 제가 대학교에서 그저 풀던 미분 방정식 마찬가지로 1초도 안 걸린다. 뭐 이런 일만 하면 저는 놀래지도 않겠다. 그래프 히틀러 하면 바로 히틀러를 그려준다. 그래프 사이 커브 하면 사이를 그려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식으로 근사식으로 다 풀어준다. 자, 이것만 하느냐? 오늘 밤에 우주 정거장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십니까? 여기에 위치를 치면 스페이스 스테이션 치시면 돼요. 인터내셔널. 그러면 오늘 밤에 어디를 돌고 있고 지금 위치는 어딘지 다 가르쳐준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뉴욕에 가셨는데 오늘 밤에 별자리는 뭐가 보일까? 그거 다 가르쳐준다. 그죠? 라면, 도대체 라면의 칼로리는 뭐고 라면의 구성 성분은 뭘까? 라면이 진짜 나쁜 건가? 치면은 바로 나온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이 앱이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앱이 2불 99입니다. 2불 99. 2불 99짜리 앱이 모든 수학 문제, 모든 질문을 다 대답해주는 세상. 우리 학생이 찍은 사진인데요. 자, 그럼 저도 퇴출될 날이 제가 이렇게 열심히 풀고 있는 거 이거 이 앱한테 물어보면 1초도 안 걸린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초중등학교, 대학교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답을 구하는 그러한 문제, 지식 암기형 문제를 풀기 위한 공부는 아무 소용이 없다. 가장 불쌍한 그죠? 세대가 지금 중학교 세대들인데 중학교 세대가 졸업하는 2025년이 되면 그 사람들의 지식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바로 오토메이트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모라백의 역설은 뭐냐 하면 우리한테 어려운 것은 사람한테 어려운 것은 컴퓨터한테는 매우 쉽고 그죠? 우리한테 쉬운 거 예를 들면 몇 달도 안 되는 애가 엄마 목소리 알아듣고 기억하는 거 이런 거는 컴퓨터 인공지능한테 진짜 어렵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인재가 필요하냐? 바로 하이 컨셉 하이 터치인 인간이 필요하다. 그죠? 어떠한 세상의 변화를 알아내고 세상과 소통을 하며 있는 것을 연결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인재, 이러한 인간을 하이 컨셉, 하이 터치인 인간이라고 한다. 지금 대학교, 고등학교에서는 하이텍 인간만을 우리가 기르고 있진 않아요. 자, 누군가는 답을 아는 몹시 어려운 문제,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쉬운 질문하기 이러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그죠?
제가 그죠 대학교에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입학 시험 가서 이걸 하면 거기 있는 학생들이 제가 보기에도 수학, 과학 엄청나게 어려운 걸 풀어요. 나도 잘 모르는. 그런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부 수업을 가르친다, 대학교 수업을 가르치면 제가 굉장히 어려운 수학을 가르쳐요. 그럼 학생들이 또 그거를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내면 엄청나게 열심히 이걸 풀어요. 물론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네? 훌륭해. 그런 걸 다 푸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떠한 이제 문제를 어떠한 실험을 하는데 진짜 모르는 미분 방정식이 나왔어. 미분 방정식이 나왔는데 옛날에 제가 수학을 이제 다 까먹어가지고 내가 못 풀어. 그래서 제가 대학원 학생한테 야, 이 풀어봐라. 그러면 걔가 잘 풀어. 옛날에는 그러한 대학원생들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거를 앱에 물어보면 된다. 여러분들이 고용자면 물론 어려운 그죠 수학 과학을 미분 방정식을 푸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3,000원짜리 앱을 사겠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보다는 아무도 생각해보지 않은 아주 쉬운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질문을 하라. 자, 정보는 꼭 도서관 가서 찾아야 되나? 책은 도서관 가서 찾아야 되나? 그게 아니라 1945년에 MIT 교수였던 바데바 부시라는 사람이 그렇게 갈 필요가 있다. 지금 생각한 인터넷, 물론 인터넷이 연결은 되지 않았지만 책상 안에서 다 찾을 수 있는 디스크 와이드 웹을 생각했다. 실적이 뭐냐? 왜 비행기 좌석은 한 방향으로 돼 있냐? 왜 우리가 이렇게 어깨가 발보다 더 넓은데 왜 좌석은 한 방향으로 돼 있냐? 만약에 이렇게 엇갈리게 하면 훨씬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엇갈리게 했더니 그죠? 이 적자의 허덕이던 브리티시 에어라인이 8,000억을 벌게 됐다.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이렇게 딱 가면 이렇게 반대로 있다고 비행기가 앞으로 가는 거를 느끼신 분이 계신가요? 못 느낀다고. 이렇게 있으나 이렇게 있으나 똑같다고. 그죠? 세상을 바꾸는 위대. 이것뿐만 아니라 한 해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당하고 그러면 자동차의 안전성을 증가하고 그죠? 운전자와 그런 보행자들의 안전을 교육하면 이것이 과연 없어질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아예 무인 자동차를 만들자. 그죠? 무인 자동차가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죠? 안전한 세상. 아주 유명한 또 하나 이것은 그죠? 여러분들이 삼성의 입사 시험을 가시면 그죠? 꼭 알아두셔야 될 과연 그죠? 이건희 회장님이 1980년도에 이사회에 호련히 나타나셔서 거기 있는 이사분들한테 던진 질문. 여러분들 술집의 업의 개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술집을 그죠? 술집을 하신다면 술을 많이 팔아야 좋은 건가요? 그죠? 술집은 유흥업인가요? 그게 아니고 이건 회장이 뭐라 했냐? 술집은 그죠? 이러한 파는 업은 뭐냐 하면 수금업이다. 그때는 카드로 긋는 사람이 아니라 다 외상으로 먹었어요. 그래서 월급날이 되면 부장님한테 가서 그 돈을 얼마나 수금해 오느냐. 이것이 바로 그 술집 사장의 그죠?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다. 여러분들 업의 개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건희 회장이 한 얘기 중에 자 호텔이 잘 안 되니까 그 사장님을 모아갖고 도대체 호텔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호텔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텔업이 그죠? 호텔업이 무슨 서비스 산업입니까? 숙박업입니까? 이건희 회장이 한 얘기가 호텔 산업은 장치 산업이다. 여러분들 라스베가스에 가보시면 라스베가스의 룩소라는 호텔이고 라스베가스의 엑스칼리버라는 호텔, 라스베가스의 뉴욕이라는 호텔인데 이게 다 장치 산업인 거예요. 옆에 있는 장치에 의해서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위대한 질문, 업의 개념이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맨날 하는 질문. 도대체 여러분들 맨날 그 얘기하시죠?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네.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라는 게 도대체 그죠? 우리는 도대체 왜 이 비즈니스를 하느냐? 나는 누구? 우리 비즈니스의 업은 뭔데? 그래서 이것이 업의 개념이다. 자, 그래서 문제를 찾아내면 요새는 답은 어떤 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다.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문제는 그 답을 얻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문제, 이것의 답은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요새는 그러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나 집단지성이다. 그죠? 지금 모든 세계가 하나로 연결돼서 그러한 모든 지성, 그죠? 우리의 컴퓨터에 있는 모든 지식이 다 연결이 돼서 결국은 큰 두뇌, 빅브레인이 돼서 기본적으로 문제만 나오면 거기서 답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생각하는 도대체 죽음이라는 문제를 풀 수가 없을까? 이 문제를 구글이 풀려고 한다. 저는 이 문제가 풀린다고 봐요. 왜 풀리냐? 이것을 무슨 하버드대가 푼다. 그러면 저는 안 믿어요. 구글이 왜 푸냐?
구글은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다 쌓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죠? 인공지능이 있고 그죠? 그래서 지식이 나오고 경험이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알파고의 아버지 하사피스는 창업을 했을 때 왜 창업을 했냐 하면 지성이라는 문제, 지성은 도대체 뭘까? 이거에 대한 답을 내기 위했다. 그죠? 지성이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왔다. 자, 그러면 우리의 학생들은 과연 이러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질문에 그죠? 위대한 질문을 할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을 그 좁은 교실에서 그죠? 암기형 그러한 수업을 받는 여기서 탈출시켜야 된다. 여러분들 플립 러닝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여태까지는 일방향으로 그죠? 선생님이 가르쳤으나 지금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배우고 그냥 선생님은 그냥 돌아만 다니는 거예요. 돌아만 다니는 이런 것을 플립 러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변해야 되냐 하면 그죠? 기본적으로 메이킹을 통해서 뭐를 만들어가면서 러닝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교실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 중에 이러한 대안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으나 이것 중에 하나를 저는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보고 여기서 뭐래도 만들어 보는 그죠? 뭐를 만드는 3D 프린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있는 것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죠? 자, MIT의 미디어 랩이 굉장히 유명하죠. 상상하게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이 아이디어를 그죠? 실제로 구현을 하고 좀 더 디벨로퍼해서 돈을 벌게 해라. 돈을 벌게 해라.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경쟁국들 뭐 미국부터 시작해서 일본, 중국에서 전부 메이커 스페이스로 지금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저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우리들의 학생들, 우리의 교육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학생들이 과연 어떻게 하면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할까요? 학생들을 만들고 실패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보완하고 함께 발전하는 인노베이터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스스로 즐기며 재미를 나중에는 팔아서 정말 억만장자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메이커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꿀 그러한 위대한 질문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자, 오늘 강연을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패널분들께 이제 고견을 들어야 될 그러한 차례인데요. 자, 우리 고 작가님. 저는 우리가 그 조지 오웰의 그 말을 좀 잠깐 인용하고 싶은데 조지 오웰은 인간성의 핵심은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지금 나온 마당에 우리 교육이 어떻게 미완성의 다양한 색깔을 한번 추구해 볼 것인가라는 그런 진지한 탐구에 들어가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우리 양 이사님 말씀 주시죠.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위대한 질문을 하라. 정말 멋진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대한 질문이 되기 전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소하고 바보 같은 질문도 허락되지 않는 이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질문의 교육 이야기하셨는데 질문의 학습 이야기하셨는데 학교에서 아무리 질문을 권장하는 교육을 하더라도 만약에 집에 와서 아이가 질문했을 때 부모가 그런 질문 하지 마. 그렇게 하다가는 잘려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정말 아이는 또 이런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의 교육보다 우리가 질문의 문화를 만드는 것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와이어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정보기술지를 창간한 그 케빈 켈리라고 하는 아주 기술 철학에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을 전 해보고 싶어요. 앞으로 답을 하는 것은 컴퓨터의 역할이 되고 사람의 역할은 질문을 하는 역할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와 이 문명은 어떻게 발전했는가, 바로 위대한 질문을 던진 사람, 그리고 위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위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양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질문하는 법을 문화화한 사회, 그리고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끝없는 호기심을 배양하는 문화에서 배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강 기자님. 네. 네, 제가 바로 질문하는 기자 강양구입니다. 네, 그 강연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익숙하신 에피소드가 특히 떠올랐습니다. 뭐 후배나 동기나 선배들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말이 많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즐겁게 하던 친구들이 외국에만 나가면 앞에 붙는 별명이 말 없는 아이, 말 없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외국에 나가서 언어 장벽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이유는 외국의 선생님들은 정보를 전달해서 학생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기를 요구하고, 그리고 어디서 얻은 정보를 대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생각을 얘기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익숙하지 않은 한국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서 그런 요구를 받을 때 너무나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수님이 해주신 얘기들과 너무나 맞닿아 있는 에피소드라서 그런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고,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부터가 그 지점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교수님께서 세상은 기하급수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은 산술급수로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건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제의 해결력을 넘어서 문제의 발굴력을 길러야 되는 교육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질문의 문화를 가정에서 아무리 하려고 노력을 해도 학교에서는 진도에 방해되는 질문을 하면은 야단을 맞는 현실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 당국인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어떤 그 혁신의 동력을 이끌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요? 글쎄요, 저도 사실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한 3년 정도 했는데 교육부에서 그러한 위치에 있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이렇게 변화하는 속도를 기본적으로 정부 조직이 못 쫓아간다. 민간은 정말 빛의 속도로 변하는데, 그죠? 정부, 예를 들면, 그죠? 정부가 또 못 변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법제도의 문제. 결국 법제도 때문에 정부가 그 법제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 법제도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죠? 그런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보고요. 네, 제가 강 기자님. 제가 먼저 한마디를 덧붙여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독일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공장의 모델은 인공지능 로봇과 사람이 어울려서 같이 함께 일하는 공장. 그걸 또 설계를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막연하게 인공지능의 부상에 대해서, 로봇의 부상에 대해서 공포만 가질 것이 아니라 저 인공지능 로봇에게 우리가 어떤 미션을 줄지를 고민을 하고, 인공지능과 우리가 어떻게 어울려서 행복하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도 위대한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 교수님. 네. 저도 지금 그 말씀에 이어서 조금 부연을 하면, 사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양대 축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인공지능은 무언가를 학습을 하는데 그 학습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소스가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근데 이 빅데이터는 인간이 만들고 있거든요, 사실은. 물론 인간이 컨트롤을 충분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어떤 빅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빅데이터로부터 또 다양한 어떤 질문들을 던져서 다양한 솔루션을 나오게 해주는 건 여전히 인간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에서부터 구성된 빅데이터에서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무슨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도록 할 것이냐, 즉 어떤 유용한 지식, 의미 있는 지식을 만들도록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다 역시 인간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전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더라도 인간의 역할과 어떤 그 몫은 여전히 전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말씀에 이어서 지금 우리 강연을 듣고 답변을 하고 질문하신 패널들도 이제 결국은 사람의 역할은 질문을 하는 것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 요새 이 변화를 겪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절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좋은 질문을 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더 위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할 텐데, 그럼 도대체 어떤 질문이 좋은 것이고 어떤 질문이 위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저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줄 아는 메타적인 질문,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게 정말 위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소장님께서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주위를 둘러보고 과연 여기에 문제점은 뭐냐,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커피를 자주 드시러 카페에 간다면 이 카페에 문제점은 없을까? 그죠? 기본적으로 문제를 발견을 하면 그것에 답을 구하는 것은 요새 굉장히 쉽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이 박사님, 네. 제가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다가 강의 방법을 완전히 바꿔봤습니다. 전달을 하고 지식을 알리는 것보다 그냥 지식을 전달할 모든 자료들은 웹사이트에 미리 올려놓고 그걸 보고 질문을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매주 수업 시간 이틀 전 자정까지 질문을 만들어 오라고 했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질문을 2가지씩을 만드는데 단 책이나 인터넷을 뒤져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은 하지 마시오. 그거는 책 찾으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생각, 올라와 있는 교재나 어떤 강의 자료를 보고 그거에 대한 허를 찌르는 다른 종류의 생각을 가져오는 것이 매주 과제로 부과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 과제를 내니까 학생들은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했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궁금하게 생기면 그게 인터넷이나 책에 답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야 되니까 매번 엄청난 자료 서치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바꾸고 나서 그 다음 날 수강 신청 절반 이상이 취소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매끄러운 강의 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매끄러운 강의가 편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수업에서든 혹은 수업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면 스스로도 가정에서도 부모님들께서도 그렇게 다른 종류의 생각을, 다른 종류의 질문을 해낼 수 있는 거를 길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을 생각하기 전에 질문의 기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질문의 기원은 의문에서 나올 것이고요. 그럼 의문의 기원은 또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책도 쓰고 강연도 하는, 그림도 그리는 예술가인데, 그래서 의문, 기원을 찾기 위해서 굉장한 발명가들이라든가 특허 발명에 있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자기가 사랑하는 애가 나무로 만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다거나, 그래서 고무 타이어가 발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아빠 왜 사진 찍자마자 내가 바로 볼 수 없는 거야? 이 질문 때문에 폴라로이드가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의 기원이 의문이고 의문의 기원이 사랑인데,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부분을 좀 더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인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질문을 던질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양 이사님. 예, 질문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100차 산업이 와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이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 더 해본다면 내가 사소한 질문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대화 상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질문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것과의 관계 맺음인데, 사물과의 관계 맺음, 사람과의 관계 맺음, 우주와의 관계 맺음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양 이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사실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밥벌이랑도 관련이 되어 있는 얘기예요. 제가 요즘에 의사들이나 변호사들이랑 가끔씩 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기존에는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담은 다음에 적재적소에 그 정보를 꺼내가지고 쓸 수 있었던 사람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의사하고 변호사하고 돈도 많이 벌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의사나 변호사조차도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하고 사람들과 정서적인 공감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능하고 앞으로 잘 여러 가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저는 뭐 아까 하이 컨셉, 하이 터치인 그러한 그 인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간 사회 자연을 생각하는 이공계 3차원 지식공동체 큐브에서 온 김건우라고 하는데요.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위대한 질문을 하라고 하셨는데, 질문은 호기심에서 나오고 호기심은 삶의 경험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막 대학에 들어왔는데 공부만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험이 교실 속의 경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능력이나 약간 몸의 습관들이 다 입시 공부에만 약간 적합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야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럼 이러한 삶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추천해주고 싶은 활동 같은 게 있나요? 대체 나는 입시에 특화된 인공지능인데, 네? 이 사회대를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자유간 이러한 질문을 하려면 과연 지금 대학교 지금 1학년생이신 거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죠? 네. 자, 이제 우리 학생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그죠? 학교에 계신 분들이 고등학생이나 다 그런 생각을 너무나 뼈저리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게 저는 바로 위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나는 이제껏 학교와 책과 교실을 통해서 배웠는데 다른 경험을 해야지만 새로운 질문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바로 그겁니다. 가장 제대로 배우는 방법은 뭐냐면은 run by doing. 아까 run by making을 얘기했지만 뭐 만들기 전에 만든 행위도 우리가 뭔가 해보는 행위입니다. 내가 직접 다른 경험을 해보면서 다른 상황에 처해보면서 거기에선 새로운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어요? 새로운 경험과 활동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인 상황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자세히 관찰하고 내가 느낄 때 생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이니까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 그것 자체가 새로운 질문을 만드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저도 뭐 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어떠한 생각을, 어떠한 상황을 뭐를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는 이제 공과대학 교수니까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기술을 배우는데 너무 거기에 집착을 하지 말고 거기에 시간을, 물론 그죠? 기술도 알아야 되겠으나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술을 이해하는 눈으로 세상을 돌아봐라. 그죠? 기술을 이해하는 눈으로 세상을 돌아보면 기본적으로 세상이 굉장히 다르게 보인다. 제가 우리 학생께 제가 하고 싶은 말씀도,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변했다. 이렇게 세상이 변한 거를, 그죠?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돌아보면 굉장히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이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새로운 위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보다 내 주변에 있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 보는 시도, 이런 것에서부터 굉장히 위대한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꿀 위대한 질문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을 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상대방한테 답이 정해진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진 않을까요? 앞으로도 이 미래 강연 퀴즈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에 우리를 놀라게 한 장의 사진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형광돼지입니다.
우리가 DNA를 만약에 교정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몸에 있는 단백질을 바꿀 수 있고 결국은 우리의 몸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전자를 고정하는 것이 여태까지는 굉장히 어려웠으나 지금은 가위로 잘라서 붙이는 이러한 거와 똑같은 기술이다. 자,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과학기술이 인류의 근본 자체를 진짜로 변화시켜도 되는 것인가?